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문제풀이 영상이고요. 레벨 2죠. 레벨 2에 관한 문제인데 집합건물법에 관한 레벨 2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레벨 2에는 사례 문제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집합건물법은 사례 문제를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2는 사례 문제가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어렵고 긴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좀 양이 좀 많네요. 자, 레벨 2 1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 틀린 거죠. 자, 일단 재건축 결의는 5분의 이상이죠. 1번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레벨 어느새 했지만 여기서 매도를 청구할 때 시가로 매도를 청구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가 란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맞는 질문인데 조심할 것은 이 관리단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필수 기관이고, 구별할 것은 뭐냐면 관리위원회는 임의적 기관입니다. 규약 등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은 반드시 구성되는 거고 관리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다는 거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4번 관리단 집회에서 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규약의 특약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의 비율에 의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용 부분의 지분도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고 의결권도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 의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 및 선임하여야 하며 X죠. 20인이 아니라 10인 이상이고,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임해야 된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2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의 규정이다. 잘못된 것은요. 일단 1번은 일종의 요건이죠. 집합 건물을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요. 안전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의결권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니까 2번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에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조심할 것은 3번인데 이 5분의 4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각 동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하나의 단지 내의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의 재건축. 그러면 요 동별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경우에는 각각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소중에 재건축 결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체고합니다. 이것도 조심할 것은 이 체고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되죠? 서면으로. 우리 민법에서 모든 것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지만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반대에 대한 체고는 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재건축의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등은 최고기간 만료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죠. 이렇게 회답을 하지 않으면 이 구분 소유자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답하지 않아서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됐든 아니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구분 소유자든 이렇게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이어서 보면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답이었죠? 3번이 답이네요. 여기 좀 D가 빠졌네. 그죠? 3번이 답입니다.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건물의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는 각자죠.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는 공유니까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X.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일체성 때문에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으면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저초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죠. 3번. 공유자는 자기의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죠. X. 할 수가 없고요. 4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분할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 합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X. 절대적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할하거나 분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각 공유자는 사용 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의 비율인 거죠. 전유 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했다라 돈을 많이 내고 엘리베이터를 조금 사용했다라 돈을 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은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2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야. 그러면 대지 사용권자가 따로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구분 소유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 텐데 철거하면 아파트 건물 전체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떤 기준이 되냐면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이죠. 공용보유 변경 원칙이 4분의 3입니다. 3번. 공용보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고 예외가 뭔가요?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의 집회율이 가반수로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우리가 공용부분의 일체성이라고 하죠. 답은 5번입니다. 공용부분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요. 절대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또 대지사용권도 원칙적으로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지사용권도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그 토지를 분할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대지 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한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5번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분할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죠.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관리인이 임시관리단 집회에 소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집을 안 하면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따라서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기 때문에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청구한 때는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X.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자,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고 해요.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고 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2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소집할 수 있다. X.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소집 절차입니다. 3번.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관리단 집회를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4번 X입니다. 매년 2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도 4분의 3이거든요. 따라서 5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의견권에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 4분의 3이므로 X죠. 따라서 옳은 질문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사가 표시가 됐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집합 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만 되면 그 순간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뭐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요. 뭐하지 않아도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구분 건물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지문인 거죠. 2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물에 대한 지분을 그가 가진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맞죠? 공용물에 대한 일체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3번입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에 따른 공용분의 관리 비용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우리 앞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용 수익한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로서 의무를 부담하고요. 또 이익도 지분의 비율로 수취하겠죠. 따라서 공용부에 생기는 이익을 수취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판례는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요. 매수인이나 경락인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X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만약에 관리 규약으로 전유물에 대한 체납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관리 규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리 규약으로 전유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경락인이나 매수인은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전유분에 속하는 한동의 업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하죠. 맞는 질문인데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뭐죠? 1번 지문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중요하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특히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 4번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말씀인 거죠. 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으므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1번 대지 이외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한 한 동의 건물이 있는 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구분 소유자의 모임인 관리자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2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의 부속시대 관리에 속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할 선택권을 갖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됩니다. 의결로서는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의 찬성인 거죠. 근데 법원에다가 해임을 청구할 수가 있어. 이때는 그냥 구분 소유자 각자가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3번 관리인에게 부정한행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사정이 있는 때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임하게 되지만 각 구분 소유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해임을 법원에다가 각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용 부분 등기할 필요가 없죠. X고요. 그 다음에 5번 구분 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5번 구분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분을 임의로 주거 유예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규측 행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이 문제 지문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구분 소유자에게 각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에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각 구분 소유자는 이 주어가 잘못된 거죠. 자, 누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냐면요.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각 구분 소유자가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고 이 문제의 답은 결과적으로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전유 부분의 사용금지 청구는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로 공동생활 장애가 현저하여 행위 정지 등의 청구만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히 곤란한 상태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3번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는 구분 소유자 규약에 정한 의무를 현저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 유지가 극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금지를 청구하고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강제로 추방하거나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이니까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용금지도 청구할 수 있고 경매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 구분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유예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측하는 행위도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의 원인일 것이고요. 5번 경매 청구 행사는 관리단 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소외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법원에다 청구하는 거거든요. 소송의 방법을 한다는 거 맞는 지문이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란 범위에 있어서 관리단 및 관리가 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가 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이의 경우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구성하게 되고요. 3번 관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네. 자, 관리인을 선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의 경우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5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 집회 의결로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로써 선의에 제한 제한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10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관리단은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관리위원회는 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관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3번입니다. 자,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에 반해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해요. 그래서 3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맞고요.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앞에서 나왔던 질문이죠.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힘을 법원에다 청할 수가 있고요.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따라서 5번 규약에 다른 정황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죠. 점유하는 자 중에는 세입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선출한다. X입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11번이네요. 집합건물법상 담보 책임에 대하여 틀린 것은이죠. 1번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만 구분 소유자의 담보 책임을 진다. X예요.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근데 이번 보시면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예외적으로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되고요. 따라서 1번 분양자만이 담보 책임을 진다는 1번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좀 기억할 것인데 민법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집합건물법으로 오면 강행 규정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5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고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니까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이 가끔 나오는데 일단 제척기간이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10년인데 문제는 기산점입니다. 기산일. 전유 부분이면 인도한 날로부터 이게 시험이 잘 나왔어요. 공용 부분이면 사용 승인일부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읽어보면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주요 구조 및 지반공사자는 10년이고 기산일은 시작일은 전유 부분일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만한 것을 전체를 담고 있으니까 별표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 재건축 복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은 반복적인 질문이다. 읽어보면 될 것 같고 2번은 의결권의 구분수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인 거죠. 3번
효용 증가가 있으면 주거용 집합건물을 청구하고 상가인 집합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에 문제와 비슷한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4번 재건축 내용을 변경하기로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재건축 결의가 법률상 하자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 결의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 결의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어디 갑니까? 가등기 담보등기나 법률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영상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하게 되면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힘드시다도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라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